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지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성장을 부쩍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표. 오늘은 기본사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오늘 연설문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지금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어떤 대국민 이재명표 정책 구상을 밝힌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뭐 주제가 보니까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원인 진단도 틀렸고 해법 제시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본인이 보면 자꾸 헌정 이기를 얘기하는데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 사태에 이어서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헌정문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증폭시키고 있는 건 바로 이게 민주당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 결국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또 최상목 대행에 대한 비상한 결단이라고 얘기해서 또 탄핵을 할 것처럼 이런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려고 있는, 수습할 의지가 있는 어떤 거대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과하거나 아니면 어떤 해법 제시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약간은 좀 국회의원 소환제를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체포 특권을 맨 먼저 깬 사람이 결국 이재명 대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사실은 헌정사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청구된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작 수사다. 이거는 나름대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철저하게 이용한 게 이재명 대표인데 지금 와서 그런 국회의원 소환제를 꺼내면 이걸 과연 조금 진짜 진정성 있게 좀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볼 때는 오늘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꺼내들었는데 추경이라는 것에 대한 해법 제시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추경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니까 돈을 풀자는 거거든요. 돈을 풀자. 그래서 만약에 돈을 풀어서 경제가 회복될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원이 필요 없고요. 한 50조, 100조 하는 게 맞죠. 근데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면 국가 예산이 한 670조 되는데 상반기 한 70% 정도 쓰겠다는 겁니다. 70% 정도 쓰게 되면 결국은 상반기에만 450조 정도의 돈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한 25조 원 정도의 추경 의미가 있느냐. 거기다가 얼마 전에 보면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신 분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왔느냐 하는 거는 무작정 돈 풀기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무작정 돈이 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왔다는 거기 때문에 흥청망청 돈 풀기 추경이 결코 경제 회복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체질을 바꿈으로써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결국 오늘 이재명 표 어떤 경제 정책은 아무것도 없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총평으로 볼 때 오늘 대표 연설에 대한 총평은 빚 좋은 개살구다. 빚 좋은 개살구.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차기 대선을 치러질 경우에 보여야 되는 어떤 야당 지도자,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아우라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혼란 이재명 대표가 더하고 있고 그동안 말 바꾸게 하지 않았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정책들 박장원 교수님? 뭐 일종의 선언이죠.
국정 운영의 방향성 그리고 비전 제시에 무게를 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갈지 구체화시킬지 이것이 이제 결국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주목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서 헌정 수호연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잘사니즘의 추진 전략으로서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헌정 수호 연대가 제대로 되려면은 중도는 물론이거니와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을 해야 돼요. 또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이 되려고 그러더라도 중도와 보수층 일부까지 안아야지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즉 본인이 얘기했던 잘사니즘의 전략으로서 제시한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중도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대타협을 전략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이거를 구체화시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성에 올인을 했다. 이런 느낌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즉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재명이 집권하더라도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좌쪽이고 극단적인 어떤 그 퍼주기나 나눠먹기식의 정책으로 가지 않겠다. 성장과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대타협 속에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안심을 시키는 그런 선언이었기 때문에 올 대선을 앞둔 사실상의 중도 확장성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중도 얘기하셨습니다.